사랑합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바른 자세에 좋다고 지난 시간에 안내했던 그 스트레칭과 교정 운동에 대해서 해본 친구 있습니까? 몇 번이나 해봤나요? 여러분이 작게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을 해줘야만 모두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바른 자세를 형성하고 싶다고 해도 그 꾸준한 노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오랜 시간 끈기와 노력이 필요한 거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습관 바로잡기, 바른 자세에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그러기 위해서 알려주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좀 전에 참행체조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까지 그 아침 시간에 이루어지면 좋을 만한 좋은 습관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잘 보고 기억하면서 매일 꾸준히 노력하는 대신중학교 참익남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또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알아봤었죠. 측정 결과, 자세 측정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전신 스트레칭은 어떻게 하는지, 또 부위별로 특별히 내가 불편하거나 자세가 바르지 않은 곳이 있다면 어떤 운동이 좋은지 여기까지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습관을 바로잡기, 바른 자세의 좋은 습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차밍 다이어리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할 겁니다. 허빗, 습관을 말합니다. 습관이란 무엇이냐? 국어사전에는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양식, 또 학습된 행위가 되풀이되어 생기는 비교적 고정된 반응 양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습관이 꼭 나쁜 습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 습관을 어떻게 들이면 우리에게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바른 자세를 위해서 어떤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습관, 그게 꾸준히 연결이 되면서 여러분의 몸이 반듯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른 자세를 위한 습관 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습관 바로잡기 첫 번째, 일단 섰을 때 바른 자세와 나쁜 자세가 그림에 아니 사진에 잘 나와 있죠. 보시다시피 초록색 바른 자세 부분, 이때는 인체 내부 구조상의 모든 기관, 뼈, 근육, 인대, 관절, 장기, 신경, 혈액 등등 모든 기관들이 자연적인 균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일단 겉으로 보기에도 삐뚤어지거나 구분대가 없어서 외적으로 좋아 보이죠? 아름다워 보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건강이나 집중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반듯한 자세인 사람이 어디 남 앞에 서서 예를 들어 연설을 한다. 자신감 있어 보일 겁니다. 신뢰도가 높아 보이고요. 건강해 보이고 또 그 사람이 집중력을 잘 발휘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은 청소년기잖아요. 성장에 바른 자세가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를 하자고 하는 거고요. 반대로 나쁜 자세는요. 가동 범위 외의 동작, 체력과 능력 이상의 힘을 쓰는 동작, 뭐 이런 것들에 인체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해치는 자세, 그 사진처럼 옆으로 삐딱하게 짝다리를 짚고 서 있다거나 그렇게 서 있는 모습, 많이 보이는 모습들이죠. 이런 모습으로 섰을 때는 그런 자세는 인체의 균형을 무너뜨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요. 악영향을 끼치고요. 또 외적으로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감 있어 보이나요? 안 그래요. 뭔가 안 좋아 보입니다. 건들건들 건달 같기도 하고 뭔가
이 학생의 사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약간 힘이 없어 보이고 뭔가 안 돼 보이고 건강하지 않아 보이고 어디 아파 보이고 신뢰도 쌓이지 않습니다. 이 학생들은 집중력도 떨어진다고 하고요. 성장에도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자세로 자신감 업, 신뢰도 업, 건강 업, 집중력 업, 성장에 좋은 바른 자세를 갖추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른 자세는 어떤 것이냐? 제대로 알아야 똑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바른 자세의 정면에서 봤을 때와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인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면에서 봤을 때 바른 자세는요. 거기 사진에 보면 선생님이 쭉 수직선을 그려놨죠. 또 수평선도 그려놨습니다. 가로로 된 게 수평선이고 위에서 아래로 쭉 내린 게 수직선입니다. 이런 선을 그었을 때 귀, 어깨, 손끝, 골반, 무릎, 발목의 위치가 일치해야죠. 이게 무슨 말이냐? 양쪽의 위치가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양쪽의 높이가 같다. 이게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수직선을 보면요. 인체의 중심, 말하자면 미간, 이마예요, 이마. 눈썹 사이. 그리고 인중, 어딘지 알죠? 코 밑에. 그리고 명치, 가슴 가운데, 배꼽 이렇게 쭉 수직선을 긋고 봤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이 되는 것이 기본적인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본 목뼈와 척추는 일자 형태여야 합니다. 발끝은 똑바르진 않아요. 완전히 붙진 않죠, 발가락이. 그럼 좀 서기 불편하고 흔들릴 겁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발끝은 자연스럽게 약간 V자가 되도록 벌리면 됩니다. 무릎은 양쪽 무릎 안쪽이 가볍게 붙는 정도? 아주 딱 붙는 것도 아니고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일자로 서면 됩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 바른 자세란 아까와 똑같이 수직 수평선을 쭉 긋습니다. 귀, 어깨, 골반, 손끝, 무릎, 발목 이렇게 쭉 그어놓고 그 다음에 수직선도 쭉 한번 그어봤죠. 이랬을 때 모두 일직선이 되는지 보세요. 바른 자세일 경우에는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때 목뼈는 C자형이 정상입니다. 척추는 S자형 곡선이요. 근데 이런 선이 C자형 S자라고 해서 막 겉으로 보기에 확실하게 C 하고 팍 구부러지는 그런 게 아니고 적당하게 자연스러운 곡선이면 됩니다. 그리고 등은 엉덩이보다 튀어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여기 등이 굽은 거예요. 그리고 배는 가볍게 집어넣고 엉덩이를 약간 힘을 줘서 딱 조이는 느낌. 그렇게 했을 때 바른 자세로 선 겁니다. 가슴을 펼 때 애들한테 가슴을 펴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확 내밀면서 뒤에 어깨를 팍 젖힙니다. 그건 자연스럽지 않죠? 자연스럽게 가슴을 펴면 됩니다. 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정면, 측면, 바른 자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설 때 이거를 지키도록 항상 노력하면 좋겠고요. 대신중학교에서도 그 차명존 옆에 보면 그 전신 거울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전신 거울 확인하면서 이렇게 바른 자세로 서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나쁜 자세와 바른 자세를 알아보고 잘못된 습관을 고쳐보려고 습관 바로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일까? 나의 평소의 모습을, 내 평소의 습관을 찾아서 표시하는 겁니다. 거기 사진들마다 동그랗게 보인 부분에 내가 평소 하는 습관을 표시하면 됩니다. 첫 번째, 약간 짝다리 자주 짚는다 하면 표시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세수할 때 허리를 이렇게 구부려서 세수한다. 또 가방을 멜 때는 한쪽 어깨에 매는 경우가 많다. 또
책을 보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이럴 때 한쪽 어깨에 끼고 이렇게 옆으로 삐딱하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습관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다. 그리고 바닥에 앉을 때 어떻게 앉는지 한번 보세요. 양반 다리로 앉는다. 그리고 저기 보면 소파 위에 TV 같은 거 보고 휴식을 취할 때 소파 위에 저렇게 팔베개를 하고 옆으로 누워서 본다. 저것도 한쪽 팔로만 계속 지탱하는, 한쪽 방향으로만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저 등을 굽겠죠. 의자 앉을 때 약간 기대 앉거나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는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거 책상에서 엎드려 자는 애들 많이 보거든요.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이것도 사람이 똑바로 놓을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한쪽으로 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등을 한쪽으로 측만증을 만드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내가 엎드려 잘 잔다. 이런 사람 체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침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방면. 왠지 편한 데가 있어요. 이런 자세를 많이 취한다. 똑바로 장면을 보고 하늘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눕지 않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옆으로나 엎드려서 이런 자세를 잠잘 때 취한다. 이런 체크이고요. 그 다음에 의자에 거기 책상에 앉아서 바닥으로 구부린 게 뭐냐. 뭔가 물건이 떨어졌을 때 일어나서 무릎을 구부려 앉아서 들어야 되는데 이 학생처럼 뭔가 떨어졌다. 그럼 그냥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든다, 짚는다, 이런 경우. 그리고 이렇게 앉는 경우. 또 버스에서 핸드폰을 하거나 하면서 책을 보면서 고개를 이렇게 수그리고 많이 있는 사람. 여러분 거북목 유발하죠. 그 다음에 그 걸레질 뭐냐. 이 걸레를 할 때도 서서, 가능한 서서, 대걸레가 완전히 길진 않으니까요. 완전 선 자세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허리를, 이 친구처럼 허리를 완전히 숙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허리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바른 자세 형성에 안 좋대요. 이런 경우. 또 잠을 잘 때 높은 베개를 베고 해서 목을 이렇게 굽게 하는 경우. 또 턱을 개고 앉는다거나 그렇게 자세를 불량하게 앉는 경우, 책상에서 엉덩이 앞으로 쭉 빼고 등받이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눕듯이 앉는 경우, 또 편향성 운동으로 배트를 친다거나 악기를 하는데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많이 하는 활동, 이런 거를 나는 잘 한다. 이런 거에 대한 체크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죠? 한번 본인이 얼마나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지 체크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준 체조가 선생님이 교재로 만들면서 많이 생각했던 것들을 잘 나타낸 것 같아서 참 잘 찾았다 싶었습니다. 자, 여기 일상생활 속에서 나쁜 자세와 바른 자세 꼭 얘기하고 싶은 거 아침 기상 시간에도 있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똑바로 누워서 기지개를 켜는 거 적극 권장합니다. 몸을 반듯하게 하고 그리고 성정에도 좋다고 하죠. 몸의 긴장도 풀어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누워서 그대로 아래 위로 쭉 기지개를 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는 그 상태에서 윗몸 일으키기 하듯이 벌떡 일어나면 좋지 않아요, 허리에. 그게 계속되면 여러분 나이 먹었을 때 허리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어났을 때는 자연스럽게 몸을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무릎, 팔꿈치, 손 등을 이용해서 체중을 분산시켜 지지하면서 일어나도록 합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건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한 행동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자세를 갖추고 여러분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습관 좋습니다. 그리고 일어설 때는요. 이 아까 얘기한 그 수평선 있죠? 귀, 어깨, 골반, 손끝, 무릎, 발목. 머리에서 척추로 이어지는 이 중심선이 바닥과 수직이 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목은 정수리 쪽 머리카락이 위로 잡아당겨지는 기분으로 반듯하게 쭉 서야 됩니다. 그리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몸에 힘을 빼고
발바닥 전체에 체중을 싣습니다. 그 옆에 있는 짝다리 이런 거 안 좋아요. 설 때는 바르게 섭니다. 자, 걸을 때도 바른 자세가 있죠. 바르게 걷는 법. 첫 번째, 시선은 눈높이보다 약간 위쪽, 정면을 바라보고 허리는 쭉 펴니다. 턱은 가슴 쪽으로 당기며 가슴은 살짝 위로 들듯이 내밉니다. 너무 확 젖혀도 안 되고요. 그리고 턱을 딱 당겨야지. 요즘 거북목들 이렇게 쭉 내밀고 다니는 거 봤죠? 이거 바르지 않습니다. 바른 자세로 걷습니다. 세 번째, 배에 힘을 줘서 집어넣어야죠. 그리고 어깨와 등, 다리의 힘을 자연스럽게 뺍니다. 너무 뻐덩뻐덩 다니는 건 오히려 관절에 좋지 않아요. 네 번째, 발바닥은 발 뒤꿈치부터 발바닥, 발가락 순으로 바닥에 닿도록 자연스럽게 걷습니다. 걸음은 11자 형태를 유지하되 무릎 사이가 스치듯이 걷습니다. 11자라고 하면 아이들이 좀 다리를 벌려서 간격을 띄우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무릎 사이가 스치듯이 일자에 가까운 11자랄까요? 그렇다고 완전 일자는 아니고요. 그렇게 걷는 게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씻을 때 아까 좀 의아한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 그랬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세수할 때 이렇게 등 구부리고 하는 사람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세면 다 그렇게 생겼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편하게 간단하게 씻도록 만들어진 제품인데 이 허리에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허리에 그럼 좋은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샤워 형식으로 똑바로 서서 세수와 머리를 감는 게 허리에 좋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옷 다 입고 있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세수하면서 그럴 수는 없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반듯하게 서서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 허리에 좋지 않은 이유가 완전히 구부러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발 받침대랄까요? 그 계단 같은 거 약간 놓고 한쪽 다리를 올려서 그 체중을 약간 분산시킨 다음에 이렇게 숙여서 하는 거는 또 괜찮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참고해서 바른 자세 그리고 건강한 허리를 갖추기 위해 습관 형성을 잘 하도록 합시다. 바닥에 앉을 땐 어떤 게 좋냐? 상체는 반듯하게 세워서 목, 등, 허리 부담을 최소화하고 혈액순환을 위해 다리를 쭉 펴고 앉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 자세 해봤나요? 쉽던가요? 이 자세가 편안한 학생은 평소에도 반듯한 자세를 잘 갖춘 학생이지만 오랫동안 삐뚤어져서 그 옆에 있는 베드 사진과 같이 한쪽 무릎을 세운다던가 저렇게 쭈그리고 앉는다거나 양반다리 많이 앉았다거나 옆으로 이렇게 골반 틀어지게 앉는 이런 자세들 많이 취했던 학생들은 저렇게 반듯하게 앉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지만 운동도 됩니다. 여러분 허리와 바른 자세를 위해서 한번 평소에 꾸준히 조금씩 노력해 봅시다. 처음부터 완벽히 되진 않더라도 시간을 조금씩 늘리면서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바닥에 그러면 앉을 때 잘못된 자세는 미간상도 안 좋고 건강상도 안 좋고 휜 다리의 주범이 된다고 합니다. 양반다리 왜 안 좋냐?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앉으라고 어른들이 그랬는데 양반다리는 구부정한 상체를 만들어요. 골반 높이를 비대칭으로 다리 길이가 달라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양반다리 오래 하다 보면 한쪽 다리가 편한 거 있잖아요. 바깥쪽이냐 안쪽이냐. 편한 거 있죠. 그게 벌써 한쪽으로 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다리도 되도록 지향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을 때는 그럼 어떠냐? 의자에 앉을 때는 정면을 바라보고 목을 바로 세우고 어깨는 아래로 내리는 느낌으로 쭉 엉덩이는 등받이 끝까지 놓고 등받이에 살짝 기대서 앉는 게 좋습니다. 그 베드 자세들처럼 턱을 갠다거나 다리를 꼰다거나 뒤로 이렇게 엉덩이를 앞으로 빼고 뒤에 기대서 눕듯이 앉는다거나 엎드려 잔다거나 이러면 여러 가지로 안 좋다고 거기 내용에 잘 나와 있죠. 이렇게 앉지 않고 바른 자세로 앉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 수업 시간이요.
굉장히 길잖아요. 하루에 일과가. 학교에서 아침에 8시 반, 8시 20분부터 조회 시작하고 앉아갖고 시작을 해서 뭐 점심시간 쉬는 시간도 있지만 어쨌든 오후 4시 전후까지 계속 앉아있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그 시간 동안 쌓인 게 평생의 건강과 자세를 형성합니다. 평소에 반듯하게 잘 앉도록 의자에 앉는 자세 신경 써서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시다. 다음은 복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복장이 무슨 상관이야? 이것도 습관 형성에 큰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넥타이나 벨트. 우리 학교는 교복에 넥타이가 없습니다만 넥타이 학생들도 많이 매거든요. 넥타이나 허리 벨트를 멜 때 여유 공간을 두고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이 하잖아요. 바지 뒷주머니에 핸드폰, 지갑 뭐 이런 거 많이 끼우고 다니잖아요. 이거는 좋지 않아요. 뒷주머니는 되도록 비워두는 게 좋습니다. 신발은 신었을 때 발이 편하고 발 전체를 감싸주는 운동화 같은 신발이 좋아요. 슬리퍼 끌고 다니는 거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기억하도록 하고요. 가방 매기. 가방을 멜 때 그 왼쪽의 사진처럼 양쪽 어깨에 똑바로 메고 반듯하게 서야 여러분이 보기에도 허리가 삐뚤어지지 않죠. 적당히 끈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늘어뜨려서 가방이 밑에 매달리면 또 허리가 뒤로 젖혀지면서 디스크 허리에도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끈 길이를 조절해서 반듯하게 양쪽 어깨에 매는 습관 기르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교통수단. 우리 학생들 집에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나 봉고차 이용하는 경우 있죠. 학원 봉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버스도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어떤 자세가 좋은지 선생님 버스를 예시로 들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쏠림이나 균형을 잃지 않도록 서 있을 때는 손잡이를 잡고 서되 어깨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 중요합니다. 한쪽 팔만 위로 해갖고 축 늘어뜨리고 이런 자세 좋지 않습니다. 항상 설 때는 허리, 배, 턱 신경 써서 가능한 바른 자세로 서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있죠. 핸드폰을 쳐다본다거나 뭐 자거나 책을 보거나 핸드폰 본다고 앉아있을 때 고개를 앞으로 빼는 동작 이런 동작도 좋지 않습니다. 청소할 때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좋은 건 거기는 왼쪽 사진처럼 최대한 몸을 펴고 청소하며 대걸레 사용할 때 걷는 힘으로 걸레를 밀어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바닥에 팍 숙여가지고 혹은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는 거 물론 청소를 하다 보면 그런 동작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잠시 하게 되기도 하지만 가능한 습관적으로 최대한 펴서 하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하는 게 좋다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물건 드는 습관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세도 자세지만 허리 건강에 매우 중요하거든요. 물건을 들 때는 일단 무릎을 굽혀 앉은 다음에 물건을 몸으로 밀착시키고 가까이 대고 다리와 허리의 힘을 동시에 들여서 드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 나쁜 자세에 보는 것처럼 허리를 그냥 서 있는 자세에서 쭉 허리만 빼가지고 앞으로 몸에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위로 든다든지 혹은 뭐 무릎을 왜 굽혀 그냥 서 있는 자세에서 허리만 굽혀가지고 든다든지 하는 건 허리에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 활동 중에 전신을 고루 사용하고 단련시키는 운동을 하면 참 좋은데 편향성 운동 아까 얘기했죠. 그 배트, 야구 배트, 기타 이런 것처럼 한쪽 방향을 많이 쓰게 되는 운동 대부분의 운동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게 좋지 않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 알죠? 계속 그쪽이 습관이 되면 한쪽 방향으로 하는 게 습관이 돼서 한쪽이 도태한다거나 한쪽만 잘못 비대칭으로 형성이 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오른쪽으로 뭔가를 많이 했다. 그러면 반대쪽으로도 그만큼 운동을 해서 일부러 그쪽도 같이 고루 단련시키도록 노력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할 때 여러분은 지금 온라인 수업에도 그렇지만 평소에도 컴퓨터를 접하는 일이 많잖아요. 이럴 때 또 주의할 점. 시선은 눈높이 상하 30도 사이가 좋고 내려보든 위로 보든 30도 그 안에서 해결하는 게 좋고 마우스를 줄 때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위치를 높이를 잘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50분을 했으면 10분 쉬는 거, 또 그 쉬는 시간에 스트레칭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개를 특히 앞으로 내밀고 하면 몸도 구부정해지고 거북목, 일자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나쁜 자세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자세는 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지금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본인 자세 한번 살펴보고 바르게 앉도록 하세요. 자, 스마트폰 볼 때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많이 사용되는 거죠. 반듯한 거 어떤 거냐? 눈높이와 핸드폰의 높이를 가능한 맞추는 게 좋습니다. 들어서 맞추던가 어딘가 이렇게 거치해 놓고 맞추든가 맞추는 게 좋고요. 오랜 시간 뜨는 건 당연히 안 좋습니다. 시력에도 안 좋죠. 고개를 밑으로 내리고 숙여서 본다거나 아까 얘기했듯이 옆으로 껴서 통화한다거나 이런 행동은 좋지 않으니까 주의해서 바르게 사용하도록 합시다. 휴식 시간, TV 볼 때, 이럴 때 또 얘기를 해봅시다. 소파에 앉아있을 때도 등받이에 허리와 엉덩이를 가능한 밀착시키는 게 좋습니다. 척추가 정면에서 봤을 땐 일자, 측면에서 봤을 땐 S자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가장 건강한 허리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신경 써서 하도록 합시다. 만약에 필요하면 쿠션이나 베개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안 좋은 거 그냥 대충 힘 빼고 확 늘어지는 거 아니면 무릎에다가 이렇게 체중을 지탱해서 앞으로 구부정하게 있는 거 이때 고개가 튀어나오겠죠? 허리에도 무리가 가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팔베개라고 놓는다거나 그런 몸이 휘어지는 그런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저녁에 자극제, 밤에 이제 잠자리에 들 때 어떤 게 좋아요? 제일 첫 번째 사진처럼 베개는 목의 C자형 구조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낮은 게 좋다고 합니다. 천장을 보고 척추를 반듯하게 펴고 눕는 게 좋고요. 팔다리는 그냥 생긴 대로 편안하게 뻗는 게 좋습니다. 양쪽 어깨, 골반, 무릎, 복숭아뼈의 위치가 대칭이 되도록 서 있을 때처럼 대칭이 되도록 그렇게 눕는 게 제일 좋다고 해요. 우리 평소에 많이 하는 습관들 한쪽 방향을 본다든지 베개 사이, 그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운다든지 높은 베개를 베고 고개를 이렇게 구부러지는 자세로 만들면서 그렇게 잔다든지 이런 거는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내용 한번 잘 읽어보고 여러분 잘 때도 바르게 자는 습관 가능한 노력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습관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기본 틀은 여러분이 이제 알았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거니까 어떤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이럴 때 이렇게 노력해야겠구나 하고 알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한 거고요. 자, 그러면 나의 하루 습관을 한번 체크하는 리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빠밤. 자, 첫 번째 아침 기상 시간. 좋은 습관인지 나쁜 습관인지 알잖아요. 그죠?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여기는 바른 자세로 행했을 때 체크하는 겁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지개를 켜고 어떻게 일어났다. 좋아. 나 잘했어? 하면 체크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일어설 때 바른 자세로 서 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걷기는 어땠는지. 항상 100%는 아니죠. 어느 쪽이 더 많았는지에 중심을 두고 체크하면 됩니다. 씻기, 바닥에 앉기, 의자에 앉기, 복장은 어땠는지, 가방 매기, 또 교통수단, 청소, 물건 들 때, 신체 활동은 어떻게 했고, 컴퓨터, 스마트폰, 휴식 취할 때 자세, 잠잘 때 자세.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몇 개 이상일 때 어떻다라는 내용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루에 내가 어땠는지를 체크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노력하고 다음 시간에는 내일은 좀 더 노력해봐야겠다 하고 좀 더 노력하고 이게 계속 내 머릿속에서 인지가 될 때 여러분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잠자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반성을 했으면 계획을 세워야죠.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 기억으로, 생각으로 다 이제 알았을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거. 자, 나의 플랜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그 L이라고 쓴 부분에는 1년간 나의 바른 자세를 위해 필요한 노력 리스트입니다. 말하자면 큰 목표예요. 나는 어떤 거에 대해서 노력하겠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하도록 요것만큼은 이룰 것이다 하는 노력 리스트를 두세 가지 정도 간략하게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P라고 써 있는 부분에는 보다시피 스트레칭, 그 다음에 교정운동, 습관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스트레칭은 나중에 여러분 플래너 작성할 때 보면 S라고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해서 운동 부분은 T라고 표기를 했고요. 습관은 habit, 그래서 H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이 분야별로, 요 세 가지 분야별로 매일매일 내가 실천할 계획을 한번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설 때 반듯한 자세로 설 것이다. 좋아요. 그거를 L에다가 적었었다면 스트레칭 부분에서 그래서 반듯한 자세로 서려면 어떤 스트레칭이 좋겠다 해서 어떤 걸 했는지, 아니면 요거를 하루에 뭐 아침, 점심에 뭐 5분씩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계획을 적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1년간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을 적는 페이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페이지에 적은 플래너를 자 이제 다이어리에 적습니다. 선생님이 이거를 월화수목금토일 해서 매달 12달을 책자에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세웠던 플래너에 세웠던 스트레칭, 운동, 습관을 성공한 날이 있고 정말 계획한 대로 실천한 날이 있고 그렇지 못한 날이 있을 겁니다. 실천한 날은 거기 제 날짜에 본인의 해당 날짜에 오늘은 이걸 했고 저건 못했다 하고 체크를 하는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놨고요. 한번 해보고 나니까 나 요게 부족한 것 같다. 아니면 내일은 요거 해봐야지 하는 걸 위에다 간단하게 메모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체크해서 확인해보고 노력해야 될 것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구성했으니까요. 참, 잘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계획도 계획이고 교육도 교육이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실천입니다. 매월, 매일 조금씩 꾸준히 노력해서 여러분 바른 자세 형성과 척추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신중학교 차민남 화이팅! 자, 여기까지 대전 대신중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그들의 바른 자세 건강을 위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대신 차민서의 내용을 쭉 봤습니다. 교재로 활용하려고 만들었는데 작년 연말에 이걸 만들었거든요. 완성을 했는데 이거를 올해 2020학년도에 여러분에게 3월에 바로 제공을 하고 쭉 1년 동안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체크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만들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1학기 때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상황 봐서 하도록 하고 어찌됐건 뭐 1년이 아니고 6개월이라도 여러분이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바른 자세 형성과 척추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대전 대신중학교 체육선생님 고은주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바른 자세를 위한 습관, 운동 열심히 하고 봅시다. 건강한 대전 대신중학교 화이팅!